대한민국 망합니다. 부동산도 다 망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꼭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징병제 논란, 한 국회의원이 이 여성징병제 논란, 그러니까 여성징병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냐? 몰매를 맞았습니다. 몰매를. 이스라엘, 노르웨이 살펴보니까 뭐 여성징병제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죠. 네, 지금 보편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는 여성징병제가 보편화가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 중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성징병제를 왜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엇이죠? 표로 본다는 겁니다. 표. 자, 여성징병제를 우리가 들고 나왔다. 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성을 무엇으로 봅니까?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전쟁에는요, 예고가 없습니다. 전쟁. 네, 전쟁은 예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유사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죽든 말든, 총알바지가 되든 말든. 그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해야 되고, 결국에 이거는 여성 징병제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 돈을 들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중립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징병제까지 검토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전 세계는 어떻게 된다? 여성 징병제가 보편화가 되고 있답니다. 보편화. 전쟁이 전혀 나지 않는 국가들, 뭐 북미라든가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전부 다 보편화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징병제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견해로 보고 있다. 정치적 시각으로. 그래서 이거를 유권자로 보고 있다. 표를 가지고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지금 여성 징병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여성 징병제다.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 징병제를 예배를 시킨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해야 됩니까? 네, 30세 이전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만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됩니다. 저출산 문제.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의 정치권에서 봤던 저출산 문제 갈수록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 결혼 출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이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거의 이제 2명으로 갑니다. 네, 가임 여성들이 출산을 이제 2명 가고 우리나라는 0.78명이에요. 자, 일본은 왜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대출뿐만이 아니고, LTV 안 봅니다. LTV. 일본 같은 데는 선진국에서 무슨 LTV를 봅니까? 우리나라 LTV 뭐 40% 이거 없어요. 결혼한 사람한테 무슨 LTV 줍니까? 그리고 이자율도 마찬가지죠. 일본 같은 경우는 0.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다음 환급까지 해줘요. 환급. 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징병제를 빨리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큼 심각한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고령화는 어쩔 수 없지만 왜 병이 잘 안 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령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0.7명대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1.6명이며 차이가 2배가 넘죠. 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380조 들어갔어요. 15년 동안.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현금으로 차려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네, 이 편성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출산 예산 편성이 어디로 됐는가? 네, 전부 깜깜이에요, 깜깜이.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 낳는 여성들에게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500만 원 들어갔나요? 그 나머지 9,500만 원 어디 갔나요? 9,500만 원. 중간에 다 해먹죠.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고 데스크포스 부서 만들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죠. 저출산과 관계없는 사업들. 예, 창업 지원, 그리고 프로스포츠팀 지원, 대학 인문학 강의를 왜 지금 저출산 예산에 들어갑니까? 대학 인문학 강의하고 저출산 예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지금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예산 몇 조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 주고 월급 주고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면 9,500만 원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사라지는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는 500만 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현금으로 다이렉트로 주라는 겁니다. 현금.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지 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매달 꽂아주라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게 더 싸죠. 한 달에 30만 원.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한 달에 30만 원을 아이 한 명당 낳는 여성에게 준다고 하면은 1년이면 얼마죠? 36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10년이면 얼마죠? 10년이면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저출산연금, 아동연금. 우리가 지금 아동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동연금을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준다. 네, 만 18세까지 준다 하면은 이 돈이 얼마입니까? 네, 7천만 원이 안 되죠. 네,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거 7천이 되지 않는 돈으로 7천만 원.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대학 인문학 강의에 저출산 예산 쓰지 말고, 여성가족부 쓰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저출산의 대책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거 불안 문제로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를 안 만든다는 이런 통계 자료를, 이상한 통계를 만들어 버려요. 통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뭐냐?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는 착각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쉽거든. 어떤 정권들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심도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요. 왜? 표 다 날아가니까. 여성을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만 잡으면 된다는 이 쓸데없는 망상. 그럼 일본처럼 해라는 겁니다. 일본. 금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본처럼 어떻게 LTV 다 빼세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전부 LTV 없습니다. 의식주에다가 무슨 LTV를 줍니까? 이자 0.3% 주라는 겁니다. 10억까지. 10억이든 20억이든 어떤 아파트를 사든 이자 0.3% 주고, 나중에 어떻게 환급 주라는 겁니다. 환급. 이자하는 거 환급. 이렇게 지원해라는 겁니다. 직접 지원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제 혜택을 주라는 거죠.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관공서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아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쪽으로 돈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욱 심각한 건 뭡니까?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민. 적극적 전문가, 이 전문가 맞아요. 적극적 이민 정책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있죠. 이 수입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글라데시 지금 왜 옵니까 지금? 말레이 쪽, 뭐 중국, 조선족들 이거 수입해서 지금 국민들 지금 숫자 채우자는 겁니다. 숫자 놀이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해결책 뭡니까? 1번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을 하면 되죠. 여성 징병제.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2번 뭡니까? 현금. 무조건 현금 다이렉트 직접 지원해라는 겁니다. 직접 지원. 여성가족부 없애고
통장에 매달 바로 꽂아주자는 겁니다.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매달 성인이 될 때까지 30만 원 그냥 통장에 주자는 거죠. 그게 제일 싸다는 거죠. 18세까지 해봐야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 방법을 쓰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 이렇게 저렴한 방법이 있음에도 왜 안 하느냐. 정치권에서는 여성을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으로 보지 않고 표를 가진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신기를 건드리지면 안 된다. 저출산 대책 잘못 만들면 여성 유권자들 표가 안 들어오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청을 왜 만듭니까? 이민청을. 미쳤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계속 하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380조 돈을 쓸데없이 380조 이거 이민청 만든다고 380조 이거 380조 원을 허공이 또 다 날리겠네요. 공무원 만들어야 되고 부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죠.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다 망합니다. 부동산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지금 앞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성징병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현금 직접 지원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